Focus라는 HCV 작년에 2018년에 나온 페이퍼입니다. 네, 에이시아, 네, 아시아, 네, ICCV인데 이제 아시아, 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를 진행할 텐데요. 이게 논문이 사실 좀 길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또 그런 설명하는 부분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해놔서 아마 빠르게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걸 왜 했냐? 네, 되게 단순한 이유인데요. 아마 지원 누나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듣는 수업 과제가 다음 주까지인데, 이 논문을 읽고 해야 되는 과제여서, 근데 읽었는데 또 공유하면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하게 되었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앞서 이게 지금 Deep Depth from Focus인데 그럼 Depth from Focus가 뭐냐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epth from Focus는 말 그대로 이제 초점에서 depth를 뽑아내는 건데요. 이제 초점이 다른 여러 장의 사진들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depth 정보를 뽑아내는 거를 Depth from Focu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초점이 다 다르게 잡힌 여러 장의 사진이 있는데 저걸 포컬 스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우선은 이렇게 피처 베이스드 얼라이먼트를 해줍니다. 한 장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 뭐 시프트나 썰프 뭐 이런 이제 알고리즘들을 써서 이제 피처 베이스드 얼라이먼트를 우선 진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이제 여러 장의 사진들을 그 뭐 프레이 트랜스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필터를 씌워서 이렇게 하나의 포커스 맵이라는 이제 맵을 뽑아줍니다. 이제 이거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건 그냥 스팔스한 뎁스 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 실제로 뎁스가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장수 이 프레임 넘버 인덱스가 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마우스로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이런 가까운 데에 초점이 잡혀 있는 거는 이 먼 쪽은 블러하고 이제 이쪽은 되게 샤프하게 나오는데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이제 뭐 1번 인덱스가 들어가면 이 뒤쪽에는 뭐 한 30번, 40번 인덱스가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맵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포커스가 앞쪽에 잡혀 있는 게 1번이라면 이제 이 빨간색에 가까운 건 1번 이제 숫자가 작은 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빨간색이 뭐 1번이면 이제 파란색에 이제 거는 이제 네네네네 이제 그 인덱스 실제로 그래서 뎁스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포커스가 멀리 잡힌 이제 프레임 넘버가 저 뒤쪽 프레임 인덱스가 되고 이제 포커스가 앞쪽에 잡힌 프레임 넘버는 이 앞쪽 인덱스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포커스 맵을 가지고요, 그 멀티 레이블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이 그래프 컷을 만듭니다. 이제 그 그래프 컷을 만든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각 그래프 컷에 저 인덱스가 붙어 있는데 그 인덱스 프레임에서 그 샤프한 이미지들을 각자 가져와 줍니다. 그러면은 그 앞쪽에 포커스 맞았던 거, 뭐 뒤쪽에 포커스 맞았던 것들 다 합쳐서 이렇게 모든 포커스가 맞는 어린 포커스 이미지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가이던스로 해서 뭐 웨이티드 미디엄 필터 같은 이제 필터를 적용해서 이 뎁스 맵을 리파인 해주면은 이제 포커스에서 뎁스가 얻어진 이런 뎁스 이미지가 얻어지는 거를 이제 뎁스 프롬 포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 뎁스 프롬 포커스라는 이 과정을 딥러닝을 이용해서 푼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하면은 이렇게 카메라를 고정해 놓고 이제 포컬 랭스만 다르게 해서 이제 앞쪽에 포커스를 잡을 수도 있고 이제 뒤쪽에 포커스를 잡을 수도 있는데 네네네네네네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쓰긴 하는데요. 그거는 설명을 간략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거는 이 과정을 딥러닝으로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컨트리뷰션은 되게 간단합니다. 우선은 이 DDFFnet 정말 이 Deep Depth from Focus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이 DDFF 넷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이 뎁스 프롬 포커스 문제를 푸는 처음으로 제시된 엔드-투-엔드 네트워크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컨트리뷰션 잡은 게 이거를 위한 데이터셋을 이 연구팀이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 그걸 이제 DDFF12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720장의 라이트 필드 이미지를 이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라이트 필드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저도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는데 라이트 필드 카메라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거를 찍으면은 굳이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이제 다르게 해서 찍을 필요 없이 그 이미지가 있으면은 포커스를 앞쪽에 했을 때 이미지도 얻을 수 있고요. 포커스를 뒤쪽에 했을 때 이미지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포커스를 아무데나 맞출 수 있도록 이 라이트 필드 이미지 하나에서 여러 개의 포커스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네, 그래서 이제 이 720장의 라이트 필드 이미지와 그리고 그거에 맞는 이 뎁스맵, 그 RGBD 카메라를 이용한 뎁스맵을 이제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컨트리뷰션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전에 나왔던 그 뎁스 프롬 포커스 알고리즘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따 결과 때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저는 굉장히 애매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메소드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우선 이게 로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이제 그 S가 포컬 스택인데요. 그 포컬 스택을 네트워크에 넣어서 그 결과가 저 D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최대한 차이가 적도록 하는 게 이 네트워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면요. 아, 네. P는 픽셀입니다. 픽셀. 네. 네. 그래서 그 픽셀 단위로 그 오차? 그러니까 로스? 그거를 줄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D가 그라운드 트루스입니다. 아니요. 그 이거 이 D는 뎁스 카메라로 그 RGBD 뎁스로 찍은 네네네.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 아예 그 그라운드 트루스 뎁스 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 마스크는 이제 저도 이거는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아마 그 이제 아까 그 뎁스 프롬 포커스를 보시면은 그 이제 그래프 컷에 따라 그 인덱스가 나눠지잖아요. 그 인덱스를 이거를 한 픽셀 한 픽셀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전체 다 한 번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픽셀 구역을 마스크를 씌워서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도 정확히 마스크가 어떤 의미인지는 안 나와 있어서 저는 우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은 이제 이 인코더 부분은 그 VGG16을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조금 변형을 시킨 건데요. 우선은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3개를 그 이제 없애고 그 대신 저 컨볼루션 레이어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랑 렐루를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저 이제 초록색 레이어가 드롭아웃 레이어인데 원래는 VGG16에 없는데 그 드롭아웃 레이어도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 콘캐티네이션 레이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뭐 인코딩 되면서 없어지는 피처들을 다시 한번 이제 그 피처들 다시 잘 보존하면서 네, 리컨스트럭션 하기 위해서 이제 저 콘캐테네이션 레이어를 넣었다고 합니다. 저 이 레이어 3개를 다 넣은 건 아니고요. 이제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 베리에이션을 하는데 그때 뭐 여기에 넣은 걸 CC3, 그다음에 여기 넣은 걸 CC2, 여기에 넣은 걸 CC1이라는 네트워크로 베리에이션을 해서 이제 나중에 결과에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인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그 224, 224하고 이제 RGB니까 3채널 그거를 저 리쉐입이라는 레이어를 통해서 그 아래와 같은 배치 사이즈랑 포컬 스택까지 고려한 인풋 사이즈가 되고요. 그리고 또 아웃풋 사이즈는 또 이제 리쉐입 그 레이어를 또 통해서 마지막에 그 네, 이런 레이어 사이즈로 바뀌게 됩니다. 네. 웨이트 그것까진 아마 저도 논문에서 논문에 안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VGG16을 베이스 라인으로만 썼다고 나와 있어서 웨이트도 그대로 가져온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한 이 DDFF 넷을 베리에이션을 여러 개 시켰는데요. 이제 첫 번째 DDFF 넷 업 컨볼루션은 그냥 그 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DDFF 넷 언풀은 이 업 컨볼루션을 이제 언풀링 오퍼레이션으로 바꾼 2x2 언풀링 오퍼레이션으로 바꾼 걸 이제 DDFF 넷 언풀이라고 했고, 이제 DDFF 넷 BL은 그 언풀링을 이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바꾼 거를 이제 BL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DDFFnet CC 뭐 1, 1, 2, 3는 그 컨캐테네이션 레이어를 어디에 넣었는지에 따라서 베리에이션을 준 거라고 합니다. 저도 그 언풀링이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서 컨볼루션을 할 때 그냥 업 컨볼루션을 할 때 이 언풀링을 했다는 거는 제 생각에 저도 이 언풀이랑 BL이랑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 업 컨볼루션은 2x2로 안 하고 제 생각에 그냥 아마 그 VGG16 그거를 그냥 미러에서 한 거라면은 이 언풀링은 2x2 마스크를 계속 씌워서 업 컨볼루션 했다?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그것까진 제가 확인을 못했었는데, 네,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값을 어떻게 가져오는지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설명을 여기 딱 이렇게만 하고 끝이 나더라고요. 지금 그 네트워크나 이런 메소드에 대한 설명은 이게 끝이고, 그래서 바로 이제 실험 설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데이터셋에 이제 6개 씬에 해당되는 그 600장 라이트 필드 600장 그 600 포컬 스택은 이제 트레이닝에 이용을 하고, 나머지 6개는 이제 테스트에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탄을 썼다고 하고요. 그랬을 때 우선은 그 베리에이션 된 결과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여기서도 이 CC3 네트워크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눈으로 보기에도 CC3가 가장 저 디스퍼시티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라운드 트루스랑 가장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수치적으로 했을 때 이제 보시면은 저 CC3가 에러율이 이제 거의 다 가장 낮은 거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게 그 베리에이션들 중에는 가장 좋은 게 CC3인 건 이해를 하는데, 이제 이 밑에 이제 PSP 넷을 이용한 것도 이제 가져와서 비교를 했는데요. 이걸 보면 거의 다 PSP 넷이 더 좋습니다. 결과가. 이게 PSP 넷이라는 게 피라미드 신서시스 뭐였는데 잠시만요. 네, 피라미드 씬 펄싱 네트워크라는 이제 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하는 레즈넷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인데요. 이제 이거를 이제 원래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쓰이지만 자기들이 비교를 위해서 데스 프롬 포커스를 위한 네트워크로 바꿔서 비교를 했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제안한 것보다 결과가 보통 다 좋아서 네, 그래서 저는 왜 이 결과를 왜 넣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뒤에 또 보시면은 또 여기서는 런타임은 BL이 좋고요. 저 뎁스도 이제 결국 에러인데 뎁스 에러는 업 컨볼루션이 더 좋습니다. CC3보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배드픽스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요, 이 빨간색이 이제 CC3의 한 그 포컬 스택 사이즈에 따라서 나눠진 건데, 이 빨간색이 이 포컬 스택이 10일 때 CC3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아주 작은 이 분홍색이 사실 이 PSP 넷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들이 제시한 모든 기준으로 봤을 때도 PSP 넷이 자기들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오는데도
그냥 자기들께 가장 좋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논문에서. 그래서 저도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지 몰라서 우선은 컨클루전을 봐도 이제 혹시 리미테이션이나 퓨처워크가 있나 봤는데요. 근데 이제 컨클루전이 이게 딱 이건데 이게 아까 제가 제시했던 컨트리뷰션이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조금 더 자세하게 써놓은 정도예요. 그 그냥 DDFF 넷이라는 우리가 처음으로 이 문제를 딥러닝으로 푼 걸 제시했고 되게 많은 데이터셋을 우리가 만들어서 또 공유를 했고 아웃퍼포밍도 이제 뭐 75% 이상 에러율을 이제 낮추고 그 다음에 뭐 0.58초 만에 디스퍼시티 맵을 프레딕팅할 수 있다라고 하고 리미테이션이나 퓨처워크는 하나도 제시를 안 하고 한 문단의 컨클루전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서플리멘터리 그 메터리얼을 찾아봤는데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봤는데 이걸 봐도 저는 PSP.NET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이 논문에서는 자기들께 제일 좋다고 합니다. 원래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용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세그멘테이션. 아니요. 태스크만 바꿨다고 말 안 하고 네트워크를 뎁스 프롬 포커스를 위해서 조금 수정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수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자기네 네트워크랑 비교를 위해서 이 PSP.NET도 수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PSP.NET이 더 결과가 좋으면 사실 그 PSP.NET을 수정한 걸로 논문을 내도 될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PSP.NET에 대한 거는 그 넷을 설명하고 어떻게 바꿨는지는 말을 안 하고 자기가 데스 프롬 포커스를 풀기 위해서 그냥 모디파이드 했다라고만 논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네, 저 발표는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네, 논문에 되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그 아까 12씬이 이게 지금 이 논문의 제 생각의 리미테이션이 지금 이 데이터셋이 모두 다 실내 환경입니다. 실외 환경에서는 이걸 하지 못한다고 아예 말을 해놨고요. 그래서 실내 환경 각자 다른 장소 12개의 씬을 이제 찍은 거고요. 그 아까 보시면은 네, 이제 여기서 보면은 6개의 장소는 이제 600장의 라이트 필드 이미지를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라이트 필드 이미지 한 장이 하나의 포컬 스택이 되는 게 왜냐하면 라이트 필드 이미지 하나에서 여러 개의 포커스가 잡힌 이미지를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용량이 굉장히 컸는데 저 120 포컬 스택의 한 12기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이트 필드 이미지 하나 자체가 되게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 카메라도 라이트 필드 카메라라는 특수한 카메라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 카메라는 2개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뎁스 카메라는 그냥 그라운드 트루스 용으로만 썼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트레이닝한 거는 그 라이트 필드에서 얻은 거를 트레이닝 시키고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네네, 뎁스 카메라는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를 얻는 용으로만 쓴 걸로. 아, 네네네. 네. 아, 네네네. 네네네네. 아, 네.
그게 아마 서플리멘터리에는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안 읽어봐서. 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라이필드 이미지로만 트레이닝을 해서 이제 혹시 이거 그럼 그냥 RGB 이미지로는 트레이닝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문단을 또 따로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RGB로도 한번 해봤고 그거는 자기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올려놨었습니다. 네. 네, 그 라이트필드 카메라를 한 종류를 쓴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리트로라는 그 뭐 브랜드 거기에 라이트필드 카메라를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네. 그거를 설명을 안 해놨었는데 제 생각에 이 뎁스 프롬 포커스 할 때 사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텍스처가 그 포커스를 앞에 잡았을 때랑 뒤에 잡았을 때 텍스처가 큰 차이가 안 나는 언텍스처드한 백그라운드나 그런 이미지는 뎁스 프롬 포커스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만약에 뭐 하늘이 찍히면 사실 하늘은 뭐 구름이 없다면 언텍스처드한 그 이미지로 백그라운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추측은 하는데 특별히 왜 밖에는 안 했다 그런 이유는 설명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논문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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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그 우선 이 얼라이먼트를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제 이 여러 장을 찍었는데 그 여러 장이 이제 완벽히 그 우선은 그 이제 얼라인 시켜야 왜냐하면 이 포커스 맵이란 게 이 전체 포컬 스택을 다 계산해서 나오는 거라서 우선은 그 최대한 그 사진들을 맞추는 거에서 얼라이먼트의 역할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 포커스 맵을 뽑는 과정이 저도 되게 많이 씨름을 했는데 우선은 그 제 생각에 우선은 이게 과정 자체는 저 이미지 하나에 인텐시리 맵을 뽑아서요. 그거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에 특정 필터를 씌워주는데 그 필터가 어떤 한 논문 제가 이제 돌려본 논문은 그 필터가 이제 도넛 모양 필터를 씌우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이런 뒤에 초점이 안 잡힌 블러된 거는 이제 그 이미지에서 잡히지 않고 블러가 안 된 포커스가 잡힌 거의 피처들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포컬 스택은 각자 초점이 뒤에 잡힌 건 뒤에 것만 남고 초점이 앞에 잡힌 건 앞에 것만 남아서 그것들을 이제 다시 역풀이에 트랜스폼 해주고 네, 그다음에 뭐 실수부만 남겼을 때 이렇게 포커스 맵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의 수학적 원리까지는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서 우선 과정은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봤는데 진짜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질문이 없으면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